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발 급락의 영향으로 우리 국내 증시도 고스란히 그 영향권에 위치했습니다. 금요일장에 회복을 했었던 2680선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2660선까지 깨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세 시장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주의 훈풍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거래 대금이 몰렸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하락 전환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요일장에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었던 SK하이닉스가 금요일장에서는 1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뚫어냈었는데 어제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3.08% 하락하면서 16만 6,600원의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 랠리가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선택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장 많이 매도한 매도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국내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도래했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AI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 역시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하고 우리 국내 증시도 견조할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5.42%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6,7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사우디 수주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복합화력 발전소에 1,500억 원 규모의 복합화력 기자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9%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 수주 소식이 다른 원자력 발전 종목들로도 확산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현대차가 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지금 3.75% 빠지면서 24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화면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다음 종목으로 기아가 랭크가 됐습니다. 기아 역시 어제 약세 시장 속에서 좀 거래를 마쳤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가 총 11만여 대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통합 충전 제어 장치에 리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아도 비슷한 시기에 리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약세였지만 완성차 두 업체도 나란히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 관계자가 아직까지는 고려된 바가 없다라는 점까지 밝혔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랜만에 로봇주들의 반등이 눈에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장 막판에 8%대까지의 탄력을 더해주면서 89,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번 주에 엔젤 로보틱스의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로봇주로도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속에서 어떤 쪽으로 거래 대금이 몰렸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엔캠이 1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엔캠이 변동성이 가장 강했던 종목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제는 첫 출발을 시원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죠. 시간의 거래에서는 금요일장 좀 추가 상장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장 초반부터 급등한 이후에 결국에는 17%대의 급등 마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뒤 엔캠과 함께 레이크 머티리얼즈 특징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오프닝 때 언급을 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시장은 어제도 약한 시장 속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HLB와 레고캠 바이오가 어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CCS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또 한 번 21.09% 상승하면서 6,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금요일장과 다른 흐름을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모든 종목들이 급등세를 펼쳐준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은 CCS에 불과했고요. 대다수의 종목은 하락 전환을 하거나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엔캠과 레이크 머티리얼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지난주 인터배터리 2024의 모멘텀에 이어서 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을 해서 2028년까지 전고체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종목들 이렇게 강세를 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28년까지 총 1,000억 원을 넘게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 배터리 등 유망 배터리 3종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에 엔캠 같은 경우에는 17%가 넘는 강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3%가 넘는 강세로 36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엔캠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엔캠의 기술력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일명 김무성 효과로 급등하는 모양새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7.41%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HLB와 레고캠 바이오 체크를 해보시죠. 네, 두 종목 모두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AACR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이 됐고요. FDA 승인 이슈와 함께 PBM 등재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던 어제였습니다. 여기에 어제는 오전에 미국 상원에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킨 것도 영향이 되는데요. K바이오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지목이 되면서 어제 HLB와 레고캠 바이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 강했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5가지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 9.88%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죠. 신성 ST가 6.08%의 강세로 56,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장마감 이후에 전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K배터리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지속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두 종목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 부분 장악했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해성TPC 지금 지속적으로 급등 랠리와 급락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시세를 상당히 많이 내줬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7%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6%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이 한화 기준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어제 4시 30분쯤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의 대장주 우리 기술 투자가 이렇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지 않은 종목도 다수 있는 만큼 잠시 뒤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 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5.48% 상승하면서 2,06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헬스와 지금 그 분야 쪽으로도 신사업을 넓혀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5%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가 넘는 하락률을 보인 종목은 없고요. 특별하게 악재 소식을 전한 종목들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순위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텐데요. ADM 코리아, 그리고 자이글, KNR 시스템, SP쇼스트, IC캠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단에 있는 ADM 코리아만 4.36% 가장 강하게 빠졌는데요. 간략하게 이슈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D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가 모비스에서 현대 바이오사이언스의 2인으로 변경된다는 공시가 있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주 넘어가서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로봇 관련된 종목인 해성TPC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장에서의 급등세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7.48%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13,9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이후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일장 최대 주주 변경 및 로봇 사업에 대한 추진 기대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장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에서 지정이 해제된다. 이런 공시까지 올라오면서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원화 기준으로 처음 1억 원을 비트코인이 돌파해냈습니다. 앞서서 2017년 11월쯤에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76개월 만에 무려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오른 건데요. 지금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돌파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7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또 ETF와 관련된 승인 기대감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도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마감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꺾일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뉴욕 증시입니다. 혼조세로 간밤에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AI 종목들이 흔들렸고요. 지금 연준이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내일 발표될 CPI를 앞두고 일단 시장은 대기 모드에 들어간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0.4%의 하락세였고요. S&P 500 지수가 0.1% 내림세, 다우산업지수만 0.1% 상승으로 전환되며 38,769포인트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메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 간밤에 4%나 밀렸습니다. 483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슈를 보시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가 인민애적인 페이스북의 영향력만 높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로 기운 가운데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인 것인데요. 이 틱톡에 대해서 상당한 장점과 상당한 단점이 공존한다면서 단점만 고려해 틱톡을 금지했을 때는 메타 소유의 페이스북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 페이스북 규모가 지금보다 2배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재임 시절에는 틱톡 금지에 나섰지만 실패를 했고 이제 후보에서는 다시 한번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더 커진다면서 내 생각에 페이스북은 인민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틱톡이 국가 안보 약화나 개인정보 유출 같이 위험을 있기는 하지만 장단점이 공존한다면서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게 되자 메타의 주가도 한 차례 휘청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선과 관련된 좀 개별적인 이 곁들이 이슈였기 때문에 국내 종목들과는 연관성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메타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주들로 체크해드리고요. 모비데이즈, EM넷, 와이즈버즈, 플레이디 같은 종목들 메타가 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을 때 같이 움직였던 광고 관련 섹터들입니다. 이쪽 살펴보시면서 이 메타 주가와 관련된 영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소개드렸던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 라이어 플랫폼스, 메라손 디지털 홀딩스, 클린스파크까지 일제히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급락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72,000달러 선을 경신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원화 쪽에서도 개당 1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차익 실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붙여나가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반감기까지 도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영국에서 ETN과 관련돼서 이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ETN 규제와 관련돼서 승인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었고 이와 더불어 런던 증권 거래소 역시나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2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N 상장에 대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이어서 또 다른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은 조금 흔들렸다는 점은 다르게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흐름 최근에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는 시장 분위기 따라서 함께 밀려가는 흐름들이 관측됐고요. 하나투자증권, T사이언티픽, 위지트, 우리기술투자까지 전반적으로 일단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어제 장마감 이후에 비트코인은 또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어떨지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들 살펴보시죠. 사실 지금 비트코인도 상당히 좋지만 그 외에도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이 금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하모니 골드 마이닝이 11% 급등하면서 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뉴먼트도 금 관련 종목이죠. 4% 급등했습니다. 골드필즈까지 3%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혼조세를 보였던 증시와는 다르게 금자, 골드가 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금펀드와 관련된 수익률도 급증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금값이 유독 강해진 이유는 중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게 늘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층들이 지금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금과 관련돼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 제품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중국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촌스럽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투자 대안이 없고 경제 사정이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수요 그리고 금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NH투자증권의 분석들을 보시면 글로벌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금 가격이 통상적으로 강세 사이클을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 금리의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면서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부과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그리고 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금과 관련된 종목들 뉴욕 증시에서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도 금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컴텍과 IT센 대표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엘컴텍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과 좀 연동되면서 한 번씩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엘컴텍 그리고 IT센까지 금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